고물가 비명소리라. 엔화 대란 터진다. 무슨 말일까요?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2025년 1월에 4.0%까지 올라갔습니다. 2월에 좀 완화됐어요. 그죠? 네, 3.7%로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완화는 됐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많이 높았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요. 아니 이거 많이 떨어질 거로 예상을 했거든요. 적어도 3.5나 3.6까지 특히 3.5까지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결국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높다는 거예요. 게다가 근원 소비자 물가 마찬가지입니다. 2월에 3.0까지 떨어졌거든요. 1월에 3.2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예측치는 2.9%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런 소비자 물가라는 게 핵심 물가 지표거든요. 기본적으로 핵심 물가 지표는요. 신선식품을 제외한 물가를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3.0 일반적으로 목표 물가가 2.0%입니다. 2.0%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3.0%는 죄송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이건 물가 일본은 진짜 장난 아니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물가보다 일본 물가가 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 건가? 지금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원래는 말입니다. 3월 19일쯤에 일본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실제 0.5%라는 이 숫자도요. 2008년 10월 이후 20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때 3월 19일에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안 올렸어요.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언제 올려? 결국은 5월에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또 다른 새로운 예측입니다. 또 다른 예측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3년 1월에 4.2%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높은 물가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말입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저성장이 2022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시장에서 엄청나게 두렵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물가가 오래도록 지속되니까. 특히 말입니다. 일본 쌀값이 장난 아니라고 하잖아요. 미국에는 계란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고요. 계란이 풍기 일본은 쌀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난리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고물가가 오래 가는 거. 결국 그 고통은요.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리를 올렸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한국은행이 실제로 엔캐리 자금의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엔캐리 자금은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엔캐리 자금 하니까. 엔화 대출이에요. 엔화 대출. 일본 엔화의 금리가 싸니까 엔화를 대출 받아서 내가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창업을 하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기준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엔화 대출은 그만큼 싼 겁니다. 싸니까 엔화를 대출받아서 다른 경제활동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제가 봐서는 제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런 자료를 낸 것은요. 전체 규모는요. 3조 3,771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상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4,946조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엔캐리 자금의 근거는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해외 증권 투자액 이게 3조 999억 달러입니다. 제일 많죠. 증권 투자가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또한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 엔화를 글로벌 은행들이 일본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2,737억 달러쯤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비상업 엔화 선물입니다. 이건 3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터지느냐. 엔화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말입니다. 실제 엔화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아니 빨리 주식 팔아서 엔화 사서 갚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유럽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그게 엔화 대란입니다. 작년 8월 5일에 8월 쇼크라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지금 물가를 보니 금리 인상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 결국은 엔캐리 자금의 대란, 엔화 대란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좀 쳐다봐야 됩니다. 그만큼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우리는 8월 5일 날 주가가 떨어지는 거 봤어요.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졌잖아요. 제일 심각한 게 그거예요. 예, 무너지는 것도 무섭지만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지는 거. 이게 더 위험하거든요.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그런 일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엔캐리 자금 현황을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항상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